함께 진행해 주실 김영순 여성연합 공동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올라오시죠. 네. 네. 자, 뭐 짧게 인사 한마디와 오늘 이 성평등 마이크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래 정리에는 가장 좋은 게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네, 성평등 정책 토크는 정말 이번에 정말 광장의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아마도 대선이 치러지겠죠. 네, 저는 촛불 시민의 힘 그리고 촛불 시민의 요구를 이번 대선 주자들이 제대로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이번 대선 주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와주신 네 분 대선 주자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 저기 네 분을 일단 무대 위로 네 분 모실까요? 자, 무대로 모실까요? 네, 자,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 그다음에 또 심상정 대표님,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뭐 지금 네, 뒤로 좀 빠지시고요. 네, 저기 원래 오늘 순서는 발언 순서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네. 오늘 발언 순서는 가나다 순서인데 그냥 그대로 하실래요? 아니면 제비뽑기 하실까요? 제비뽑기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냥 안전대로 지나갈까요? 예, 그렇게 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행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자, 네, 여러분들의 저 보도진들의 좀 마음을 알겠습니다. 사실 이 네 분을 한 번에 모시기 힘들죠. 이게 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자, 가나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대선 예비 주자들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5분 이내에 발표를 듣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김영순 대표님이 짧은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장내 좀 조금 조용히 좀 해주시면 다 같이 좀 집중해서,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책으로 어떻게 입안되고 또 반영될지 다들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보라색 장미꽃 한 송이 바칩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제 누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여상 나와서 작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했지만 누나의 희생에 기대서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집마다 누나나 여동생의 희생으로 오빠나 또 남동생을 공부시키는 일이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났지만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육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또는 다른 여성들의 도움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누군가 다른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경력 단절입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또 보편적인 시민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악정고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아부터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10 to 4,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별격차 해소인데요. 남녀 간의 일자리 차별, 임금 차별 없애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이 차별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법제화해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블라인드 채용제, 또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이라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애겠습니다. 정부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심, 안전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만연한 젠더 폭력에 경종을 울려서 여성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친족, 장애인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겠습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또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입니다. 성평등해져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해져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남성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성 자신도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입니다. 저 문재인이 성평등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권리 의무가 다르지 않은 그런 세상,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 문재인을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세요. 잠시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거 다 지키실 거죠? 네, 네,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온 지 한 달,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50대가 살기가 참 힘듭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노동시장에 나가면 저임금이죠, 비정규직이죠, 시간제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건강도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50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혹은 50대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50대 여성을 위한 정책 뭐가 있을까요? 2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50대 여성청에서 많이 졌습니다. 저의 페인이었다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50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는 교육비 부담이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자녀 교육 부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노후 불안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노후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는 건강입니다. 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었는데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50대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봄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서 치매의 공포로부터 50대 여성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아줌마에게 이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마누라, 며느리, 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정숙 씨라는 그런 이름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다 돼서 예. 여러분 이 정도면 지지하실 만합니까? 네. 자, 50대 여성들도 이번 대선에서 잘 봐주십시오. 예. 네, 예, 저희 아내도 이번에 50대가 돼가지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쩌면 순서가 빨리 하신 게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뭐 나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궁금합니다. 우리 심상년 대표님 한번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우리 여러 여성들과 함께 자축하면서 지금 촛불 전국에서 치러지는 대선 아닙니까?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네 분의 대선 후보 중에 여성은 저 한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여성들이 남성 후보라도 단호히 그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저보다 더 잘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키워드를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슈퍼우먼, 그리고 아이가 5,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강남역, 이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슈퍼우먼 사용합시다. 예? 확실하게 사용합시다.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 슈퍼우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칭찬하는 건 줄 알고 저도 좀 우쭐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 키우고 직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에게 독박 씌우는 말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산육아 정책의 이름을 슈퍼우먼 가로 열고 강요 가로 닫고 방지법, 이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여성들은 일도 똑바로 하고 싶고 애도 키우고 싶습니다. 그죠? 좋은 엄마도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일을 나눠야 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돌봄, 맞벌이 부부 시대는 진작에 왔는데 맞돌봄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을 쏟아붓고 저출산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은 더 낮아졌나?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 아빠의 노동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공적 인프라 강화는 물론이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게 제 육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이라 늘린다고 하는데, 말씀은 고마운데 3년 동안 직장 떠나 있다가 완전 퇴출하는 법이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출산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또 그 비용을 더 이제 많이 급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육아를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산 육아 아빠 의무제 1개월, 그 다음에 육아 휴직에 파파 쿼터제를 3개월 이상씩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빠들도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눈치 보고 또 승진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가 잘 담아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아이가 다섯은 아시겠지만 그 KBS 드라마 이름입니다. 오로지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사는 맘들, 데디들, 그 중에서 이분들이 사별하고, 아내와 사별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뭐 사랑이나 연애나 로맨스 이런 것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오로지 의무감을 가지고 아이 키우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일들을 드라마로 담은 건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 부모와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25%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족이라든지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비혼 가족, 또 이혼 가족, 재혼 가족, 이런 분들 다양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문재인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신종 3대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폭력, 그래서 근절하는 대책을 제가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잘 담아놨습니다. 남은 거는 실제 대통령이 돼야 이것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여성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 몇 프로인지 아시죠? 17%. 네. 네,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고 삼선이시죠? 네. 네, 혹시 여성 정치인으로 사시면서 겪었던 성차별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말 할 수 없죠. 이런 말 할 수 없습니까? 네. 네. 우선 우리 여기 이미경 의원님도 계신데 네.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당선증을 받으러 갔더니 배지, 네. 이게 뚫는 배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의원실에 갔더니 그 남자들 앉는 그런 그러니까 뚫는 배지하고 그 뭐죠? 007 가방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7대 국회 때 제가 의원을 안 해봐서 안 해보셨죠? 그래서 007 가방하고 뚫는 배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미경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배지도 이렇게 핀으로 하는 걸로 만들고 가방도 싹 바꾸고 의자도 싹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요번에 그 성평등 의제 중에 여성 대표성 확대가 있거든요. 네. 이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들께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그 공약 중에 성평등 내각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여러분들 네. 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네, 2015년에 어떻게 이렇게 성평등 내각을 구성하셨습니까? 하니까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감동이었죠.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7년입니다. 예, 2017년에는 좀 늦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지만 성평등 내각을 실현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남녀 동수 내각 이렇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인들 그 공천, 여성 공천 30%가 지금 권고로 돼 있는데 의무제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빨리 비례대표를 늘려서 여성 정치인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치 말고도 민간을 선도하는 게 공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하나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이 나라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나라다라는 거. 네? 뭐든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되시면요. 그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그 페미니즘의 대화법을 읽고 왔는데 닉은 거기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저들이 말씀하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하세요.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우리 남성들의 태도가 된다. 근데 이분 역시 100%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못한 말이 밥 줘입니다. 저희 부부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밥 같은 걸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더 큰 걸 받아내야 됩니다. 예, 지금 본론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제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2017년 대한민국이 성평등하지 않음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 성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3가지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하겠습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평등 개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헌이 되면 거기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임금 투명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하고 동일 임금의 날을 제정해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주도하기 위한 여성의 전문 역량 강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청년, 여성, 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과 돌봄으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쉼 있는 가족 돌봄을 위해서 가족 돌봄 휴직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첫걸음으로 현행 무급의 가족 돌봄 휴직 90일인데요.
18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가족 돌봄으로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 돌봄자를 위해서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서 돌봄자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 그리고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이 돌봄이,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돌봄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입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 인권 보호 예산 확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여성 폭력과 혐오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폭력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 네, 청소년 인권 죄송합니다.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 어떡합니까? 인권 통합 교육을 네. 정규 교육 과정에 준비가 포함하겠습니다. 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유, 저희가 발표했던 성평등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그래도 준비한 내용 끝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꼭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가사노동이 여성이 19분, 남성이 140분이거든요. 대표님 몇 분 하세요? 저희 집은 가사노동이 남성이 19분, 여성이 140분. 네. 저희 집은 7배거든요. 저희 집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미 거의 한 20년 전에 인간시대 네.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잘 신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신다고 주장을 하시니, 자 그러면 네, 일가정, 일생활 양립을 위해서 정말 돌봄 노동,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제 아내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논문을 써야 해서 주말마다 이제 다시 또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이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서 계속 같이 놀았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나는데요. 지금도 참 3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만 여전히 열악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의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돌봄 휴식제를 포함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녀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이것이 제대로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돌봄 노동자 문제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이 처우 개선까지 함께, 이 세 가지가 함께 추진될 때 진정한 그런 정말 남녀 평등한 그런 돌봄 문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생활 양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듣고 말씀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죠. 좋아서 미치겠어요. 갑자기 방금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다 의견이 거의 일치하신다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3월 임시국회에서 한번 그냥 일단 3당이 합쳐가지고 일단 뭐 차별금지법부터 하나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한번 띄워보고 그래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 확 주는 거죠. 예. 그랬으면 그거 동의하시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거에 또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분은 그것을 확 밀어붙여서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치 세계에는 원래 정책에 대한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고 또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좀 세게 쳐주세요. 맨 마지막인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의 정책들을 다양하게 냅니다. 경제, 문화, 정치 안 내는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말해놓고 안 지킨다는 것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말 많이 해놓고 안 지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박근혜라고. 좋은 정책은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이 요새 소설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꽤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학교, 직장, 가정에서 어떤 성차별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재밌게 또 처참하게 기록한 소설인데, 우리네 삶이 거의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2017년생 김지영으로 바꿔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을, 당당함을, 그냥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세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참 많은데 다 말씀하셔가지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건 수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물론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출산 육아 부담 문제를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공동의 몫으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몫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어서 박수가 안 나오죠. 준비는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성계나 모든 곳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거의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 생략하고, 생계의 책임자, 남자는 생계 책임자, 여자는 보조자 또는 가사 전담자라고 하는 기성의 틀을 깨고 남녀 공히 생계 책임자 겸 가사 담당자라는 생각을 갖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다 발표해서 제가 거의 의미를 못 가게 됐는데,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30% 정도에서 시작해서 임기 안에 양성평등의 내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말하면 지킨다는 거. 네,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제가.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0%요? 네. 되시면 시작은 30%. 시작할 때 30%. 그러면 끝날 때 몇 프로? 50%. 50%. 네. 그러면 청와대도 30%, 네. 내각도 30%, 내각도 30에서 50%. 30에서 50%. 네. 네, 꼭 대통령 되시면 꼭 예. 자, 다시 한번 그걸 꼭 지켜 주실 거죠? 네. 네. 제가 이거를 그냥 말하면 또 안 믿으실 테니까 제가 그 임명을 해가지고 인사를 해보니까 네. 인사권자의 뜻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따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람을 잘 골라서 쓰기만 하면 우리 편, 네. 네 편 가리지 않고 네.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기만 하면 지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좀 네.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우리가 여성 정책이라고 부르다가 네. 성평등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성평등 정책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예. 이제 양성평등 얘기를 하다가 요새 양자를 뺐죠. 네, 네. 세상은 양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뭐 공문서나 여기는 여전히 양성평등 정책이란 말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양성에 속하지 않는 성들도 있죠. 그래서 너무 틀렸나? 의도하는 질문에 답을 못했나요? 그건 네, 아니죠. 의도하는 질문에 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네. 이 차별 혹시 낙태죄 폐지는 이거 좀더 정말로 나갔나요? 곤란한 질문인데 아까 문재인 후보님은 보니까 미리 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온 게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진짜 그런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네, 우리 서로 그런 아. 부분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네. 제가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낙태 전면 예를 들면 허용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다양할 겁니다. 자기 신체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허용해야 된다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과연 우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만큼 과연 그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약간의 의문이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약속하시고 물론 마무리하.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거니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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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영순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네,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운동하시는 분이죠? 네. 부양 의무 폐지. 저는 옛날부터 사인했으니까. 예.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악수 한번 하시죠. 네, 그래요. 이게 제가 마이크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부양 의무제 폐지하고 등급제 폐지하자 그 얘기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죽어간 할머니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11월 23일 날 그 장애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바로 여성입니다.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들 때문에 네, 선생님.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가족과 예.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문제는 지금 좀 꼭 걷고 싶습니다. 제가 광화문 지하철에서 본인들과 오시는 네. 김정정 의원이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알던 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진행자분,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여기 네 분 후보분들께 제가 말씀을 여쭐게요. 예, 대표님. 저도 회원인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저 후원 회원인 거 아시잖아요. 예, 대표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분
대표님께서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한 마디씩이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뭐 가능하시다면은 방금 말씀 부양 의무제 폐지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표님부터 좀 한 말씀만 짧게 한 30초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역선으로 할까요?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부터. 네. 죄송합니다. 네,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네, 네. 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짧게 네, 하셔야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부양 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 운동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뭐 당연한 일이어서 저는 이미 작년 여름 봄이죠. 봄에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할 때 제가 이미 지하 시청 앞 역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서명했고 이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부양 의무제나 등급제라고 하는 게 매우 비인간적이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공약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돼야 된다고 이미 그때 공약했고 그 다음에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3년간 일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그 상임위를 통해서 주장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여기 계신 네 분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부양 의무제 폐지돼서 우리 장애인들 1600일 가까운 농성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소수자들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찬성하셨는데 민주당 당론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시장님. 저쪽에다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성평등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성들의 어떤 마음, 아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 여성들이 함께 채워주신다면 열심히 정말로 그런 대통령 되고 그런 세상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 의무제 기준 폐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 대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하셨던 공약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뒤에서 피켓을 들어주시고 기자님들은 제발 좀 거기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네 분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는데, 자, 요즘 대세가 이거니까 돌아서서 우리 셀카를 우리 김영순 대표님도 함께. 네. 네. 자, 제가 이럴 때 한번 가운데 서 보는 거죠. 네, 자, 네, 피켓도 드시죠 가슴에. 네. 자, 우리 뒤에 다 나오십니다. 네. 자, 제가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돼. 네. 됐습니까? 네. 자, 나오시죠? 네. 자, 피켓 위로 들어주십시오. 자, 여성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네. 웃어주세요. 네. 완성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성대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내에 오늘 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사로 참가하신 네 분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자, 여전히 밖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네 분에게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행동함으로써 이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이것으로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2017년 38 여성대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여성대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